몸의학, 바디 메디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바디 메디신은 주로 음식, 해독,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약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독이 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음식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을 환자 스스로 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대의학 의사 중에 이분이 비만을 연구하는 아주 국제적인 의사인데 이분이 비만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의사는 음식 지도를 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후승유전학에서 말씀드렸지만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티 생쥐라는 생쥐가 있는데 이 생쥐는 털 색깔이 노랗고 몸집이 비만하며 자라면서 암, 땀에 당뇨, 기타 질병에 잘 걸립니다. 이 노란색 털을 가진 아우티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보통 먹이를 주면은 태어나는 새끼의 대부분은 어미와 같이 털 색깔이 노랗고 몸집이 크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란색 털을 가진 아구티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비타민 B12, 엽산, 콜린, 베테인 등 4가지 영양 보조제를 보강한 먹이를 주었더니 태어난 새끼들 대부분은 털 색깔이 갈색이고 몸집이 작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와 같은 털 색깔, 몸집, 병에 대한 저항성 등은 다음 3, 4대 후대까지 유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 엽산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산시성은 높고 건강한 고온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채소를 잘 키워 먹을 수 없고 조리법도 과도하게 키워 먹습니다. 이런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산시성에서는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밀가루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엽산을 첨가해서 공급했는데 그 결과 기형아 출산율이 85%나 감소되었습니다. 또 소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늙은 생쥐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와 젊은 생쥐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른데 늙은 생쥐의 하루의 섭취 칼로리를 30% 줄이면 젊은 생쥐에서 오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었습니다. 또 소화기의 과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에 의하면 10살 전후의 시기에 과식을 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3대의 손자들에게까지 심장병과 당뇨병을 잘 일으키고 사망률도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역학조사에서 미국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과 멕시코 산악 지방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발병률을 조사했는데 미국의 피마 인디언들은 남자의 65%와 여자의 70%가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당뇨병 발병률입니다. 반면에 멕시코 인디안들은 당뇨병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피마 인디언들은 전형적인 서구 식단인 고지방, 고칼로리, 고단백질 그리고 가공 음식을 과다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양자역학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야외에서 키운 닭의 알과 닭장에서 키운 닭의 알은 생체장의 차이가 납니다. 닭장에서 키운 닭의 알은 이 생체장의 결맞음이 낮고 야외에서 키운 닭의 알은 생체장의 결맞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식과 발병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과 질병 발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미국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질, 가공 음식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칼슘이 65% 부족하고 철분이 92% 부족하고 비타민 A는 65%, 비타민 C는 49%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미국인들의 이러한 식습관에 의하여 심장병이 25%, 당뇨병이 50%, 비만이 80%, 암이 20%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로 갈수록 이 총 칼로리가 증가하고 다음에 갈색 채식 섭취량은 줄어들고 반대로 육식 섭취량은 증가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수입식품을 많이 먹고 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많이 변하여 질병 발생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전염병은 갈수록 줄어들고 다음에 이게 갈색 암은 점점 증가하고 순환기 질환은 이렇게 엄청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총 칼로리, 지방, 단백질, 가공 음식의 섭취량과 암, 순환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병률은 거의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 과다 섭취와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은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간을 자극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며 그 결과로 동맥경화증을 잘 일으킵니다. 지방 과다 섭취는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암, 심장병, 염증, 생활습관 질환을 잘 일으킵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 섭취량이 각 나라마다 가장 많은 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이고 적은 나라는 필리핀, 태국, 엘살바도르 등인데 이 지방 섭취량과 그다음에 대장암의 발생률이 거의 정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 지에서 고지방 사료를 주면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즉 지에서 발암 물질을 지의 먹이에다가 섞어서 줄 경우에 저지방 사료에다가 발암 물질을 섞인 경우와 고지방 사료에다가 발암 물질을 섞은 경우에 유방암 발생률을 보면은 저지방 사료에 비해서 고지방을 준 경우에 유방암 발생률이 월등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백질의 과다 섭취와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은 단백질 신진대사의 부산물인 암모니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하여 암을 잘 일으킵니다.
인산과 칼슘의 비율이 단백질에서는 20대 1로 되어 있어 칼슘 결핍증을 일으키며 따라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비타민 B6, B3 즉 나야신 그리고 마그네슘 등의 결핍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심하면 정신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동맥경화증 또 조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총 열량의 과다 섭취와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은 쥐의 실험에서 섭취 권장량보다 열량을 많게 섭취했을 때 여러가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고 노화가 촉진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인간이 음식을 알맞게 먹지 않으면 영양 과다로 인하여 대지로 진하고 말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하다가 점점 비만해지면 대지로 진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녹황색 야채 섭취 부족과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인 40세 이상 성인 27만 명을 대상으로 한 17년간의 대연구에서 녹황색 야채, 즉 당근, 호박, 양배추, 시금치 등의 섭취와 발병률과의 관계를 보았는데, 녹황색 야채를 적게 먹으면 암, 심장병에 걸리는 발병률이 20% 증가하고 노화가 일찍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과 태아 기형과의 관계를 보면은 일본 연구에서 임신 중 식품 첨가물을 많이 섭취하면은 문해아, 즉 뇌 속에 뇌조직이 없어지는 문해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식품 첨가물의 분목수가 많아질수록 정비례하여 문해아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음식은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1. 음식은 순환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2. 음식은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고, 3. 음식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 4. 음식은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5. 음식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고, 6. 음식은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활성산소가 죽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고지방, 고단백질, 고칼로리, 가공음식 등은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되고, 흡수된 영양소는 혈류를 타고 세포로 이동하면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이 영양소와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저장된 영양소를 산소와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미토콘드리아에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거를 산화시킵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탄산가스와 물이 되고 나머지는 ATP라는 에너지가 산출됩니다. 이 저장된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과정 중에 이 산소 분자의 극히 일부분, 즉 이때 쓰이는 산소의 3%가 전자가 부족한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소 분자에서 전자가 부족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부족한 산소란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 분자, 즉 A, B로 되어 있고, 산소 분자 A는
A의 전자는 8개이고 또 산소 원자 B도 전자가 8개입니다. 이때 활성산소는 뭐냐? 활성산소 중에 슈퍼옥사이드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A도 전자가 8개요. B도 전자가 8개인 정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 중에서 이 A는 산소 8개가 있고 B에는 산소 하나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전자가 부족한 이런 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을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 산소 원자 A에도 전자 하나가 부족하고 B에도 전자 하나가 부족한데 이것을 과산화수소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A와 B 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A에도 전자 하나가 부족하고 B에도 전자가 하나 부족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을 하이드록실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세포에 저장된 영양소를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인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 여분의 활성산소가 남지 않게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즉시 제거되지 않으면 즉 활성산소의 과잉 상태가 되면 활성산소는 인체의 많은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을 파괴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조직을 파괴하는 과정을 보면은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 내지 2개가 부족한 대단히 불안정한 분자이므로 다른 분자에서 전자 하나 2개를 빼앗고 자신은 안정을 취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 사람이 단란한 가정의 남편을 빼앗고 자기는 안정을 취하는데 이 부인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이때 이 활성산소가 전자를 빼앗기 위하여 가장 먼저 침범하는 부위는 세포막입니다. 여기 세포고 세포핵이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에서 이 활성산소가 전자를 빼앗고 자기는 안정을 취합니다. 이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으로부터 전자를 뺐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산은 과산화 지질이 됩니다. 세포막이 과산화 지질에 의하여 변질되면 세포막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필요한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고 또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세포막이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를 잃은 세포막은 안정을 찾기 위하여 이 세포질에 있는 분자에서 전자를 탈취합니다. 또 전자를 잃은 세포질은 핵막의 전자를 탈취하고 전자를 잃은 핵막은 DNA에서 전자를 탈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 파괴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DNA가 활성산소에 의해 전자를 빼앗기면 유전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단백질 합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 세포 전체가 돌연변이 세포가 되어 나중에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또 혈액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하여 전자를 빼앗기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과산화 지질이라는 고약한 물질이 됩니다. 과산화 지질은 이 혈관벽에 부착하거나 혹은 혈관
매병으로 침투하여 혈전, 정피, 덩어리를 형성하고 과산화 지질은 또 체내 각종 조직 및 장기에 침투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과산화 지질이 피부에 침투하면 이와 같은 노화가 촉진됩니다. 면역세포가 과산화 지질에 의하여 전자를 빼앗기면 전자를 빼앗긴 면역세포는 이 세포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조직에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매우 골치 아픈 자가 면역질환이 발생합니다. 종합하면 활성산소의 독작용이란 활성산소가 DNA, 지질, 단백질, 효소로부터 전자를 빼앗고 DNA를 변질시키고 지질을 변질시키고 단백질을 변질시키고 효소를 변질시키고 그 결과 암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노화가 촉진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